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명사 초대석 오늘은 웰리스병원 강동원 원장과 함께 부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소개가 거창합니다. 거창한가요? 네, 내용을 쭉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다. 네, 다행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많이 후원하고 있어서 네, 시민분들이 참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요. 네, 흔히 왜 메세나라고들 합니다. 메세나라는 것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또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네. 총칭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우선은 환자분들에게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제일 우선이었고요. 예. 많은 병원 중에서도 저희 병원을 선택하시고 오신 것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여야겠다. 1년에 한 번 정도. 음악회를 해서 초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부산문화기획사의 박흥주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재능이 있으면서도 무대에 오르기 힘들어하는 음악인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메세나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의 활동들을 쭉 살펴보면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 뉴욕 필하모니 종신단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5년 동안 후원을 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네. 지원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총 7년쯤 됐죠. 예. 오주영 음악회를 봤는데요.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팬으로 시작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처음 이제 오주영을 봤을 때 연주가 정말 대단했고요. 지금도 물론 지금 더 성숙했지만 그 이름 앞에는 신동, 또 유망주, 또 차세대 대표 같은 수식어가 붙은 지는 오래되었고요. 11세 때 미시건주 국제음악 캠프 콩쿠르에서 1위를 한 이후로 지속되었죠. 예. 또 2010년부터 뉴욕 필하모니 단원으로 활약하면서 오주영의 협연 오케스트라 리스트에는 뉴욕 심포니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필 같은 두 마리 필요 없는 오케스트라들이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오주영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아버님과 또 어머님의 말할 수 없는 후원과 노력이 있었죠. 점점 예술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어떤 개인적인 애정이 네. 묻어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우리 아들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세요. 우리 자꾸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네. 네. 이 성이 다른데. 아들분이 잘생기셨나 봐요. 아니, 오중이 잘생겼어요. 오주영 씨가 좀 나은가요? 네. 평소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예. 한 10년 독일에 있으면서 많은 독일 음악을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왔어도 그렇게 예술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음악가와 후원할 예술가들을 찾고 있으십니까? 네, 물론 오주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예. 또 다른 후원할 예술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요. 작년에는 캐나다에 있는 첼리스트 김우경 씨를 초대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도 참 신기하게 후원하는 도중에 그 밴쿠버 관현악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의 후원을 받으면 네, 잘 풀리는 겁니다. 인생이 풀린다. 원장님이 운영하는 병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언제부턴가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병의원들이 환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예술 공연이 어떻습니까? 전문의 입장에서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굉장하죠. 요즘은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들에게 애완동물을 가져오게끔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예. 영국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 몸이 아프면 역시 마음이 무겁고 아프잖아요. 예. 또 우울하고 그 힘든 마음 성한 사람도 마음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릴까 하다가 음악이 답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됐죠. 그동안 고정적으로 해왔던 작은 음악회 우리 병원 로비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작은 음악회는 병원 로비에서요. 네, 예. 유청 로비에서 하는데 400회를 넘어서 450회를 준비 중이고요. 몸은 이제 의술로 우리가 치료하지만 영혼은 의술로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음악회가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서 따뜻한 차를 청중에게 대접해드리고 또 음악이 끝나면은 경품권 행사, 추천권 행사를 하면서 깜짝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뭐 후라이팬이나 네. 키친타월. 가봐야 되겠는데요.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는. 네.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3명, 4명 하니까 네. 한 30명, 40명 중에 10분의 1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450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네. 뭐 저희도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크고 작은 공연들을 만들지만 450회라고 하면은 꾸준히 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매주. 개인적으로 이제 10년 정도 병원 자체 음악회를 쭉 매주 하시면서 기획도 하셨을 테고요. 운영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네요. 네. 가장 제가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환자들과 네. 앉아서 음악을 듣는 시간.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이 100회 때는 우리 부산대학교 조영수 교수님 저와 같이 독일에 같이 있었고 네. 초청해서 음악회를 했고요. 200회 특집에는 부산은행 실내악단을 초청한 관현악 오중주 공연이 있었고요. 또 300회 특집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윤숙 교수와 테너 조춘재 또 소프라노 백혜정 색스폰 연주자 조용석 씨 등이 출연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또 400회 음악회는 독일 오페라 가수 테너 가수이면서 테너인 김기형 씨가 함께 해서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연주 중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소개로 가야금도 연주하시고 클래식 기타도 하시고 톱을 연주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악도 하시고 또 즉석에서 환자분 중에 예. 음악을 좋아하시는 환자분이 계시면 피아노도 치시고 노래도 하시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로 발전해 왔고요. 예. 지역에 있는 음악 학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또 이런 분들에게 작지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정말 무수히 많아서 딱히 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만 작년 3월달 400회 음악회 때 음악회가 끝난 후에 연주자분들과 환자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도 했고요. 네, 이 사진이 네. 신문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동정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가 이런 데 아니면 언제 한번 신문에 나와보겠노? 그래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환자분께서는 아마 네. 평생에 남는 그럼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서 뿌듯합니다. 예. 네. 뭐 450회고 지금 100회, 200회, 300회, 400회 음악회에 또 출연한 분들을 보니까 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요. 네. 섭외력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네. 훌륭하신데요. 그런데 뭐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예. 아무래도 우리 부산문화의 박흥주 대표께서 예. 많은 음악인들 알고 계시니까 부산에서 한 20년 동안 음악 기획을 해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을 좋은 분들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음악 장르라는 게 워낙에 다양하고 또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회를 기획을 할 것 같아요. 네. 환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아주 좋죠. 처음에는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병실에서 내려와서 이제 링크를 달고 예.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뭐 분명히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네. 일각에서는 뭐 좀 시끄럽다. 네, 그럼요. 일하는데 방해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이제 예. 초반에 음악회 시작할 때만 해도 음악 소리가 접수 소리에 방해된다. 아, 강동원 씨 진료실에 오세요. 예.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의사가 또 환자에게 뭐 물어볼 때 시끄러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자는 물론이고 또 병원 직원들까지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일부러 음악을 듣기 위해서 병원 오신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고정적으로 오셔가지고 네. 경품 때문에 오시는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환자가 아니라도 가서 들으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보다는
이익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이제 다 같이 동참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네. 예술인들의 연수입이 평균 1,255만 원이고요. 네. 한 50%의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이외에도 다른 직업을 일을 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다른 직업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는 게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세나 활동이 더더욱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말 고금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은 조금 힘든 삶을 사셨는데요. 예술가는 역시 그 배고픈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 또 베토벤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을 받았죠. 또 메세나 작업이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예술 활동이 정말 많죠. 그리고 관대하다고 생각을 저는 예.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술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좀 밝고 잘 웃습니다. 또 자본주의가 이 좋은 기업을 많이 창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술을 돕는 메세나 활동이 이 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좀 더 주고 좀 더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풍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예. 단순한 소득 향상보다는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음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음악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정말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거리 악사들, 거리 악사들도 중요하고요. 좋은 예술가들을 아껴주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예술에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뭐 막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정말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예술가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좀 편안하게 그 예술의 혼을 불태울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여건이 중요하죠.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술인들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네. 우선 예술가 스스로가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풍부한 또 역사 인식 또 사회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예. 네. 그리고 또뭐 취약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 갈급함 또 자기에 대해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정말 좋은 예술이 나올 수 있겠죠. 적당한 갈급함보다는 근데 문제는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예술에 집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투자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으로 창작에 집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투잡을 가지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투잡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투잡을 가지면서 또 더 활동이 왕성해질 수도 있고 또 빈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가의 선택이라 보는데요. 그래서 그 작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물론 우선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사회에서 제공해 줘야 되고 거기에 기업이 또 앞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무슨 큰 계획은 없지만 네. 뭐 바람이라 그러면 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저희 병원도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사회 부산에 뭐 뿌리 내리고 있고, 그것도 그 지역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고 경영되고 있는 이 기업들은 반드시 자기 받은 것을 그 지역으로 돌려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환원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음악을 통해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이 곧 환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세나 활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죠. 15세기, 14세기 이태리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보티첼리와 또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을 후원하면서 예.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궈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교훈을 삼게 되는데 이 메디치 가문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미력 하나마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부산의 문화에 기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고 있고 또 올해 7회째인 웰리스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또 기회가 되면 클래식 단체와 연주 단체 그리고 연주자들을 지원하여서 부산 시민들에게 음악을 즐기는 여유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기업들에게도 많이 벤치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저도 많이 배웠고 예. 또 조금씩 서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되다 보면 국가에서는 문화예산 쪽을 삭감하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지원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의 좀 더 큰 기업들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더라도 하다 보면 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자체로 봤을 때도 네. 어떤 기업 이미지라던가 네. 여러 가지 경영 상황에서 좀 이득을 얻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뭐 그것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예. 두 마리 토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자동차가 내 차가 더 빨리 달린다, 뭐 더 다른 스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감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뭐 의사가 뭐 좋은 대학을 나갔다, 좋은 의료기기를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 예술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접근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신뢰도는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웰리스병원 강동환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문화적인 또 인문학적인 소양이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문화, 예술, 후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강동환 원장과의 명사 이야기.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TVN 정보시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4시 49분.